we moved on, we were looking for a Korean education company that is the best, that does the best job in promoting and providing quality programs for children in Korea. We met at the Weitzman office and we had a conversation about education. And very soon I understood that Weitzman speaks the same language of education as I do. And we understand and we believe in the same vision, how to promote excellence, how to develop children's potential, how to prepare the children of today for the world of tomorrow. We had a very good chemistry between us in math education to Weitzman staff, introducing the most advanced program, computerized program to teach math in the new age, in the new generation. Such quality programs, very high-level programs, will be continuously brought over by us, by IGE, to Weitzman, exposing Weitzman to international and global developments in math education, in science education, so that you, the directors of Weitzman, could apply and use it in your chapters, in your Weitzman lecture. 네, 안녕하십니까. ICMS 체험 설명회 전체 사회를 맡은 직영사업팀장 이기훈이라고 합니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아주 귀하고 좋은 자리에 오신 겁니다. 저희가 지금도 한 번도 우리나라에서 보여드리지 못한 새로운 수학을 보여드릴 수 있는 체험 설명회를 모시게 되어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가지 주제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저희 ICMS가 YG만에서 어떻게 도입되고 그것을 어떻게 구현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원장님이 통해서 소개하는 시간이 준비되어 있고요. 두 번째 시간은 쯔비 살렘이라고 이스라엘 영재에 속하 계신 우리 쯔비 살렘을 모시고 체험을 직접 진행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마지막으로는 센터에서 어떻게 운영되는지 운영을 간략하게 안내 드릴 건데요. 마지막까지 참석해 주시면 좋은 선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들을 살펴보시면 저희가 안내지하고 설문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설문지를 잘 작성하셔서 나가실 때 제출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ICMS가 YG만에서 왜 도입되게 되었는지에 대한 도입 배경을 분당 1관 이승원 원장님 모시고 들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분당 1관 원장 이승원입니다.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설명회에 참석해주신 어머니들을 뵈니 자녀의 학습에 진지한 고민, 깊은 열정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그 고민에 대한 해답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들어가는 말씀으로 5명의 인물 사진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 5명은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혹시 어떤 건지 딱 떠오르는 단어 있으신가요? 네. 위대한 업적을 남긴 인물도 있고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막대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그런 인물들도 있습니다.
이 5인물의 공통점은 모두 유태인이라는 겁니다. 유태인의 우수성을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 얘기를 할 때는 많이들 아시겠지만 노벨상에 대한 얘기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보시면 22.3%가 노벨상 수상자 중에서 유태인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입니다. 자세히 보자면 문학상, 평화상을 제외하고 나머지 분야를 그 분야의 수상자를 합한다고 하면은 거의 3분의 1이 넘는 숫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명수로 치자면 178명이네요. 그리고 아이비리그의 대학교 중에서 유태인의 비율도 20%가 넘는다라고 합니다. 제가 요 전 장표에서 일부러 짚지 않은 내용이 있거든요. 혹시 요 옆에 이스라엘의 어떤 인구 비중 숫자로 나와 있던 거 보셨었나요? 네. 0.19%가 세계인 중에 그 유대인의 비율이라고 합니다. 0.19%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유대인이 나타내는 이 숫자는 실로 놀라운 숫자가 아닐 수 없습니다. 비결이 있겠죠. 이렇게 적은 인구의 수를 가지고 이런 놀라운 숫자를 만들어낼 수 있는 유태인의 그런 비결은 무엇일까? 사실은 많은 학계에서 이런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하고 연구, 추적하고 있습니다. 그 요인을 여기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계 순위를 나타내는 건데요. IQ와 창의성 지수를 가지고 왔습니다. 놀랍게도 대한민국의 IQ 지수가 2위입니다. 상당히 높죠. 1위는 어디일 것 같으세요? 우리 아니니까 뭐 관심. 네, 조사마다 살짝은 달라지긴 하는데요. 이 조사에서 1위는 홍콩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의외로 이스라엘의 IQ 지수는 그리 높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옆을 보시면 반전이 일어나죠. IQ 2위를 자랑하던 대한민국의 창의성 지수를 보자면 사실은 순위 안에 들지 못하는 아주 저조한 그런 현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IQ가 그렇게 높지는 않았지만 창의성은 아주 탁월하다는 이런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주목을 해봤습니다. 창의성은 사실은 노벨상을 탈 때만 필요한 역량인가요? 그렇진 않죠. 스티브 잡스만 갖고 있는 특별한 역량인가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요구하는 가장 중요한 학습적인 역량, 이것도 역시 창의성입니다. 보시면 창의적 문제 전력, 가장 중요한 학습적인 키워드인데요. 예전 같으면 일단 많은 양의 지식을 갖고 있으면 됐습니다. 그 지식으로 논리적 사고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 이것만 잘하면 1등도 하고 서울대도 가고 성공도 하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것을 과거의 방식이라고 부릅니다. 거기에 더해서 지식의 활용, 융합적 사고, 창의적 문제 전력, 이런 것들을 갖추어야 된다. 이런 것들을 갖추어야만 미래 인재라고 인정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미래를 살아갈 아이들이죠. 이것을 지금부터 키워주셔야 합니다. 창의적 문제 전력은 매우 중요한데요. 이것을 발휘할 수 있으려면 지식의 활용과 융합적 사고를 많이 개발을 시켜야 되는데, 융합적 사고는 영역과 영역을 아우르고 개념과 개념을 연결지어서 문제 해결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사고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니까 그 이전에 이런 것도 필요하더라,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창의적 사고의 토대라고 할 수 있는데 직관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을 얘기합니다. 직관이란 무엇인가요? 어떤 문제를 딱 만났을 때 이 문제는 이렇게 풀어가면 되겠구나 라고 해결의 단서를 즉각적으로 떠올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얘기합니다. 직관적 사고가 발달하면 논리적 사고가 촉진되고 더 많이 발휘할 수가 있게 되고요. 창의적 사고도 매우 강화가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직관적 사고를 개발하는 것이 어쩌면 창의성 발휘의 어떤 더 중요한 그 본질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직관적 사고를 키울 수 있으려면 개념과 원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탄탄히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이 직관적 사고를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주목을 해서 와이즈만에서 21세기 미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직관적 사고를 개발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이렇게 결론을 지었고요. 그 프로그램을 선진 교육을 이미 하고 있고 수많은 인재를 배출하고 있는 이스라엘에서 도입을 하게 됐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오늘 어머님들께 첫 선을 보이는 자리입니다. 이 수학을 눈으로 보면 훨씬 더 아까 말씀드렸던 역량 모두가 잘 키워질 수 있겠죠. 그 수학을 오늘 저희도 한번 같이 눈으로 확인을 할 건데요. 눈으로 보여주실 분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찌뷰샬렘 연구원인데요. 실제 아이스메스를 개발하신 분들은 이스라엘 영재교육기관인 ICE의 수학 파트장 관리와 수석 연구원 찌비가 같이 개발을 한 프로그램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쯔비의 이력을 잠깐 소개를 드리면 히브리 대학에서 수학과 물리학을 전공을 했고요. 10년간 교육 현장에서 실제 영재 교육을 직접 실행을 하신 분입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이스라엘 실제 초중등 수학과 교육 과정을 개발도 직접 참여를 하시고요. 그리고 교사 교육도 활발히 하고 계신 그런 분입니다. 이렇게 풍부한 현장 영재 교육 경험을 토대로 만든 프로그램이 아이스메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어머니들과 함께 눈으로 확인하겠습니다. 그것을 안내해 주실 찌뷰샬렘 연구원을 모셔볼까요?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Hello everybody. I will introduce now as one of the developers ICMath. 개발자로서 ICMath에 관해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I will first introduce the goals of ICMath. ICMath를 만든 목적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We want to promote flexible and creative thinking skills. 창의적으로 생각하는 기술과 유연함을 목적으로 지향하고 있습니다. And we want the student to enjoy the class and feel it is interesting. 학생들이 수업을 즐기고 재미있다고 느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이 프로그램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And we believe this has to go together. 그리고 이 두 가지는 함께 가야만 더 보다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The more the students enjoy math, the more creative they will be. 수학을 즐거워하면 창의적으로 생각하는 기술이 더 늘어난다고 생각합니다. Now I'll show the tools that we use to achieve these goals. 이래서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한 여러 가지 기술들을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First, we have technological tools. 기술적인 부분입니다. These are a few images from apps we created. 지금 현재 만들어진 앱에 있는 여러 가지 이미지 중에서 대표적인 걸 뽑아왔습니다. Many apps in fractions, geometry, and all the topics in elementary school. 기하 파트부터 시작해서 분수까지 초등 개념에 있는 모든 수학에 대한 개념을 그림으로 표현했습니다. But these apps have to be used with pedagogic tools. 지금 저 앱들은 이 세 가지로 다 모두 다 합쳐져서 진행되어야 합니다. In this session, I will let you hopefully experience how we implement these tools, these pedagogic tools, with the apps. 지금 여러분과 함께할 체험은 저희가 함께하면서 이 세 가지 방법들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These tools were specially designed to promote learning in the most creative and talented students. 창의적인 학생들이 배우기 위해서 이걸 기반으로 만들었습니다. For example, when we have them do exercises, we try to have a few very well designed problems instead of a lot of problems. 많은 양의 문제를 풀기보단 정확하고 잘 만들어진 몇 가지 문제를 풀면서 기술을 발전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Okay, we of course try to lead to independent discovery. 의존해서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독립적으로 여러 가지 것들을 발견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And teach more than one algorithm. So the students don't feel they have to go in a straight line. They feel they can choose and be creative. 한 가지만을 배우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개념이 복합되어 있어서 같이 이해하는 걸 목표로 합니다. And use their intuition. 본인들의 지혜를 이용해서요. Okay. We also have spices.
여러 가지 종류들로 보시면 저렇게 크게 5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To make the class more interesting and fun. 학생들의 재미를 위함입니다. They study for a long time, we want it to be fun. 오래 공부하면 재미없어지니까 여러 가지 체험을 하면서 수업의 흥미를 높이기 위함입니다. In the seminar here, you will experience, for example, games 저희는 오늘 특별히 게임을 체험할 겁니다. and estimation. 그리고 Estimate. 측정하는 것까지도요. Okay, so we'll start with the first app. 첫 번째 앱을 보여드리겠습니다. Okay, so this is the first app I will demonstrate. It deals with perimeter. 둘레에 관한 부분입니다. So here we have 3 rectangles. Let's click this button. And we see the perimeter of all of these rectangles is 12. 직사각형의 둘레가 10이라는 걸 눈으로 보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Now with the app, I will change these 3 rectangles. 앱을 통해서 3가지 직사각형을 다른 모양으로 바꾸었습니다. Now the question is, which of these rectangles lowered its perimeter? 이것 중에서 어느 것의 둘레가 가장 짧다고 생각하십니까? So think about it for a second. Which got lower, which got the perimeter went up, and which stayed the same. maybe. 같은 것과 늘어난 것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Okay. In class, of course, I would invite somebody to the board. If somebody wants to answer, 혹시 대답을 원하시는 분 있으신가요? did any of these stay the same perimeter? 둘레가 If you think so, raise your hand. 둘, Does any of these have the same perimeter as the original one? Very good. 초록색이 정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Now in class, many students will say the green and will try to explain. 많은 학생들도 역시 초록색이라고 뽑고 설명하도록 유도합니다. Now you will see how the app can help the teacher make sure everybody understands. 이제 이 앱은 이해되지 않은 몇몇 친구들도 완벽히 이해하기 위함을 보여주는 도구입니다. So let's show that the green one really did stay the same. 초록색이 진짜 둘레가 같은지 보여드리겠습니다. So I'm clicking here. So we have these yellow lines on top of the shape. 초록색 위에 노란색 라인이 생겼는데요. These lines we can move. 저 초록 노란색 라인들을 움직여서 So now we see exactly. The teacher knows all the students understand why the perimeter didn't change. 모양이 똑같이 바뀌어서 둘레가 변하지 않음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This line moved here and this line moved here. 다시 옮겨서 원래 문제였던 모양으로 바꿔주고 보여줍니다. And also what's interesting is that the area here increased and the area here decreased. 검정 부분은 한 칸이 늘어났고 분홍 부분은 한 칸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But they both increased in the perimeter by 2. 하지만 두 개 다 둘레는 이만큼 증가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The apps are combined with lessons and student pages. 모든 챕터들은 이제 학생용 페이지가 있습니다. We will now hand them out for you so you can experience this lesson. 여러분께 직접 마우스를 통해서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So okay, so soon you're gonna have the pictures. Oh, you have the pages? Yes. Okay, good. Okay, so it's your turn to work.
나눠주신 워크시트를 한번 풀고 계시면 돌아다니시면서 보시겠다고 하십니다. Okay, maybe I'll explain this again to make sure you understand. We have this perimeter is 36. 파란색 둘레가 36임이 적혀져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And by you have to use this number to try to understand what the perimeter here is. 초록색 부분의 둘레를 구하기 위해서 파란색 부분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So try to compare these two shapes. 두 가지 모양을 비교해 보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What is the difference between them and how this difference creates a change in the perimeter. 어느 부분이 다른지 확인하고 달라진 부분이 둘레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Okay, so we will continue.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Okay, so
So I'll demonstrate the solutions now. 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I'll use this tool. Now there's a mistake that many people who solve this make. 학생들이 풀면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입니다. While trying to compare these perimeters, naturally we take off this. 저기와 비교하면서 밑에 저 디귿자 부분을 전부 다 없애는 것을 가장 많이 하는 실수입니다. But if we look carefully, we see this line is the same as this line. 하지만 가까이서 보면 저 밑에 줄과 저 초록색 줄은 같은 것을 볼 수 So 있습니다. we actually only lost 4 그래서 실제로는 둘레의 길에서 4칸만 잃게 됨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and not 9. 9가 아니라요. So this sort of question is not about an algorithm. It's about using your imagination. 문제풀이보다는 보면서 생각하면서 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됩니다. This is what we try to promote using the apps and the pedagogic tools. 저희가 이제 아이들한테 지향하는 부분은 이렇게 보면서 하는 부분입니다. Okay, next question. 두 번째 문제입니다. You can use this tool to compare, and we see it's the same. 라인 두 개를 움직여서 둘레가 같게 So very 됨을 good for everybody who got it right. 볼 수 있습니다. Here in this question, I call it the elephant question. 코끼리 문제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Okay, so I'll mark these lines and show what we need to do for it to be the same as the shape on the left. 초록색 그림과 일단 모양을 비슷하게 맞춰줍니다. So we need to add 2, 4, 6. 그럼 우리 눈으로 6개가 더 필요함을 보여집니다. So we get to 42. 그래서 답은 42임을 알 수 있습니다. Now the last question. 마지막 문제입니다. Almost everybody makes a mistake. 거의 대부분 이 문제에서 실수를 합니다. Also math teachers, everybody. 수학 선생님도 물론 전부 다요. Here, what makes us confused is we see here 1, 2, 3, 4, and here we see 1, 2, 3, 4, 5. 가장 헷갈려하는 부분은 초록색 부분에서는 칸이 4개지만 파란색 부분에서는 줄이 5개입니다. So we think we added 1. 그래서 1을 더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Let's check. 확인해 봅시다. We can make this faster. 빠르게도 볼 수 있습니다. How can that be? 28. 원래 예상했던 답보다 답은 28로 나왔습니다. Okay. We really work very hard to make tricky problems like this.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헷갈릴 수 있는 문제도 많이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First, let's use the yellow lines to see why it is 828. Then we'll see why the previous way wasn't correct. 먼저 노란색으로 둘레가 28임을 보여드리고 왜 앞에 했던 방법을 사용할 수 없는지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Here we see we have the perimeter of the square plus 2. 저희가 보면 노란색 직사각형에 2개만 추가된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Here we have the perimeter of the square plus 4. 하지만 파란색 부분은 직사각형 둘레에 4개의 선이 더 생김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o it's 2 more. 그래서 2개가 더 증가됨이 확인이 됩니다. Now the question is, what was wrong with the original thinking? 그럼 첫 번째 저희가 익숙했던 방법은 어느 부분이 틀렸을까요? We want the students to feel surprised as you were and challenged. 그래서 학생들이 도전하면서 스스로 놀람을 익히면서 이 부분을 깨우치길 원합니다. The problem is, the thing is, we have to compare from here to here and also from here to here. 아이들이 생각하기에 저 전 부분이 아니라 저 2개의 점으로 확인했어야 됨을 아이들에게 확인시켜 줍니다. From this point to this point, we have 1, 2, 3, 4. 여기 초록색의 점부터까지가 4칸, And from these 2 points, which are the same, we have 1, 2, 3, 4, 5, 6. 같은 점을 기준으로 6칸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This is what we meant when we said, be very careful to use a little bit of well-designed problems. 바로 이런 문제들이 많은 양의 문제를 풀어보는 것보다
어렵고 잘 만들어진 한 문제를 풀어볼 때 익혀지는 부분입니다. Now we'll show a game. 이제 게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Also with the perimeters. 둘레를 이용한 게임입니다. So we have two slides. First slide I will explain the game. Second slide we will have a competition between the left group and the right group. 첫 번째 페이지는 게임에 대한 설명 페이지고요. 두 번째 페이지부터는 두 그룹으로 나눠져서 게임을 진행하게 됩니다. 오른쪽의 그룹과 왼쪽의 그룹으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You will get a mouse and we'll transfer it from parent to parent in the same group. 같은 그룹 내에서 마우스로 움직이면서 게임에 참여하게 됩니다. So I will first explain the game. 먼저 게임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Here there are two submarines hiding. 저 16개 칸 안에 두 개의 잠수함이 숨겨져 있습니다. They are rectangular submarines 모두 직사각형 모양의 and 잠수함입니다. their perimeter is 8. 직사각형이지만 둘레는 8인 둘레를 갖고 있는 잠수함이 숨겨져 있습니다. One is blue, one is yellow. 한 잠수함은 파랑이고 하나는 노랑입니다. The group on the right will try to find the blue submarine. 오른쪽에 계신 분들은 파란색 잠수함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And the group on the left will try to find the yellow submarine. 왼쪽에 계신 분들은 노란색 잠수함을 찾겠습니다. Every member in his turn will click one of the spots. 돌아가시면서 한 부분을 눌러보게 됩니다. Let's say the blue team started and hit B3, no submarine. 먼저 파란 팀부터 눌러봤다고 생각하면 눌렀을 때 잠수함이 없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Now the left team clicks B1, 노란 팀이 이제 왼쪽 팀이 B1을 누르게 된다면 still nothing. 없음을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And then here we hit something. 이제 하나 또 눌러봤더니 노란색 한 칸이 생겼습니다. If you hit, the turn goes to the other team. 누른다면 다른 팀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So it goes back and forth. 서로 돌아가면서 눌러보면서 잠수함을 확인하게 됩니다. Until one of the teams knows exactly where its submarine is. 어느 한 팀이 정확히 잠수함이 어디 있는지 알게 될 때까지 주고받고 게임을 진행하게 됩니다. They don't have to expose the whole submarine, they just have to discover where it is. 전부 다 눌러볼 필요 없고 정확히 어디 있는지만 찾아내면 됩니다. Right now, for example, the team of the yellow submarine should know that this is the submarine. 자연스럽게 노란색 팀은 두 칸을 보고 저 네 칸이 잠수함임을 알 수 있습니다. And the perimeter is 1, 2, 3, 4, 5, 6, 7, 8. 둘레 역시 확인해 보면 파름이 설명이 됩니다. And here's the blue submarine. 자연스럽게 답이 공개되면 파란색 잠수함도 역시 어디 숨겨져 있는지 알게 됩니다. So now the board is bigger and the perimeter is 14. 이제 게임판 모양은 더 커진 상태로 둘레가 14인 잠수함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f you